되는 거예요? 경환님 반드시 명심하세요. 채권 투자도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 100% 안전하지 않다라고요. 토비의 꿈은 뭐지? 알았어요. 토비 프리! ELB요? 그 서브웨딩의 BLT는 아는데 맛있잖아요. 좋아하세요? 그럴 땐 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금융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쏙 브리핑 해주는 금융 쏙 브리핑 MC 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품심사 판매분석국 투자상품팀의 정지훈 선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채권팀 김서빈 주임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 오늘 이야기도 안 했는데 약간 옷을 맞춰 입은 느낌? 약간 삼총사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응? 저 근데 오늘 금융 쏙 브리핑 완전 기대했잖아요. 오늘 금감원과 금투협이 함께 채권 투자에 대해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체린이들, 이 영상 보기 전엔 채권 투자하지 말아라! 경아님, 채권 투자 관심 좀 갖고 계세요? 뭐 주식 투자는 아무래도 좀 무섭기도 하고요. 자신이 없는데 채권 투자는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죠. 아, 경환님 아직 모셨네요. 채권 투자에 대해서 오늘 다시 배우셔야겠어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나요? 네, 흔히 채권과 주식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경아님처럼 주식에 비해 채권 투자는 안전하니까 채권은 원금 손실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경환님 반드시 명심하세요. 채권 투자도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 100% 안전하지 않다라고요. 오늘 체린이에서 체른이로 성장해 보시죠. 네, 오늘도 제대로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려요. 채권을 쉽게 말하면 해당 기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겠다는 건데요. 돈을 빌려간 기관이 만약 돈 못 줘, 배째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그럼 만약에 채권 투자한 기관이 파산을 하게 되면 저 빈털털이 솜씨넛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니고요. 채권에는 변제 순위가 있어서 경아님이 투자한 채권이 어떤 건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고 갖고 있는 자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세금 공과금이 현금을 가져가고요. 일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선순위 채권자들이 남은 현금을 가져가겠죠. 여기서 신종자본증권이나 조건부 자본증권 같이 후순위 채권자들은 발행기간에 여전히 남은 재산이 있다면 변제받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남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아무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일반 채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떤 채권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받게 되는 이자 수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뭐 위험 등급? 이런 등급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금융회사는 투자성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자산 가격의 변동성, 신용 등급, 복잡성 등을 고려해서 해당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등급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채권도 마찬가지로 위험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동일한 회사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의 특성에 따라서 위험 등급은 다를 수 있어요. 후순위 채권은 금리를 더 높게 주는 대신 더 위험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에 비해 높은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과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의 위험 등급을 비교해서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채권을 좀 유지하다고 생각했는데 채권이 이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구조가 복잡한 채권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투자 설명서와 신용평가서를 보면서 채권의 구조, 발행기관의 사업 위험 등 원금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LB, 즉 파생결합 사채의 경우 원금 보장형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발행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ELB요? 그 서브웨딩의 BLT는 아는데 맛있잖아요. 좋아하세요? 아니 그럼 ELB는 도대체 뭐예요? ELB는 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파생 상품과 채권을 결합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증권과는 다르게 증권사가 투자금을 분리하여 예치해야 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산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사실상 무관하다고 봐야 합니다. 즉 ELB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원리금 상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안전한 주식이고 수익률이 최대 40%인데 원금 보장형이라고? 바로 투자해! 이러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채권의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수익이 높은데 원금 보장형이라고 take my money!
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그럼 우량한 증권사에서 발행한 ELB라면 그냥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파산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낮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ELB의 구조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해도 내 수익률은 0%일 수도 있거든요. 잠깐, 스탑잇! 자산 가격이 상승했는데 왜 제 수익률이 0%인 거죠? 밑장백인가요? 이해하기 쉬우시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땡땡전자 주가에 비례하여 최대 40%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락아웃형 ELB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락아웃 베리어는 50%, 참여율 80%, 확정 수익률 0%, 그리고 현재 시점 땡땡전자 주가는 10,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경환님은 땡땡전자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 같고 설령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원금 보장형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투자를 했어요. 만기에 땡땡전자 주가가 상승해서 13,000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13,000원이 됐으면 주가 상승률이 30%고 참여율이 80%니까 제 수익률 24%? 이거 완전 2등 아닌가요? 아니 이거 진짜 큰색 본 것 같은데요, 저?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경환님이 받는 수익률은 0%일 수도 있어요. 제 수익률이 0%일 수도 있다고요? 방금 경환님이 말씀하신 건 땡땡전자 주가가 투자 기간 중 단 한 번도 락아웃 베리어를 넘어가지 않았을 때예요. 즉 투자 기간 중 땡땡전자 주가가 최대 14,900원까지만 찍고 내려와서 만기에 13,000원이 된 거죠. 그런데 투자 기간 중 땡땡전자 주가가 최고 16,000원이 된 경우 락아웃 베리어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확정 수익률 여기서는 0%죠. 즉 0% 원금만 받게 되는 겁니다. ELB는 만기 평가일에 주가가 10,000원보다 낮더라도 확정 수익률인 0%는 받는, 즉 원금은 보장된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해야 당황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듣다 보니까 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그 회사가 망하기 전에 이 채권을 팔아버리면 솔직히 저는 손해를 하나도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경환님이 채권을 매수할 때보다 매도하는 시점에 금리가 올라가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제가 손해를 보죠? 채권의 가격은 시중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들은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전에 발행된 채권들의 인기는 떨어지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물론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장내 채권도 있어요. 하지만 채권 시장은 장외에서 유통되는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를 활용하는 게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비법이랍니다. 비법까지? 아니 채권정보센터라고 하면 채권의 정보가 막 모여있는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장외 채권의 경우 수요 공급과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어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채권정보센터에서는 채권의 잔존 만기와 신용등급별 평균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동일한 만기나 신용등급을 가진 서로 다른 채권의 가격을 비교해 본 다음 투자하는 것이 좋겠죠? 채권정보센터 이번에 꼭 들어가서 확인 제대로 해봐야겠어요. 경환님도 소문처럼 금융상식의 똑 MC가 되신 것 같은데요. 채권 투자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퀴즈 한번 내봐도 될까요? 들어와! 들어와! 해외 채권을 투자하는 경우 금리 말고 하나 더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찬스 없나요? 없습니다. 옆 사람 찬스!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건 바로 환율 변동인데요. 만기 시에 환율이 크게 하락해서 원화로 환산한 원리금이 내 원금보다 낮은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저 환율은 해외여행 갈 때만 신경 쓰긴 했었거든요. 앞으로는 해외 채권에도 신경을 좀 써야겠네요. 오늘도 폭풍같이 배운 정보들과 유용한 꿀팁들 벌써 끝나다니 진짜 은근 아쉬운데요. 자, 끝나기 전에 오늘의 이벤트를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ELB의 경우 이해하게 되면 간단한데 그냥 들었을 땐 이게 뭔 말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쏙하고 알려주는 금융 쏙 브리핑 다음 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금융 속 브리핑 다음 편도 함께해요. 안녕. 이거는 혹시 진짜 파인가요? 네, 진짜 파이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먹어도 돼요? 된대요. 이 파이를 채권이라고 하면 반제 순위에 따라 이렇게
파일을 가져가는 거죠? 경아님이 가장 먼저 가져가셨으니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두 번째로 가져갔으니까 선순위 채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 후순위 채권자가 되겠네요. 뭐 파일 하나로도 저희 교과서 쓰겠는데요? 아니 근데 만약에 저랑 주인님이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파일을 못 드시는 것처럼 순위 채권자는 아무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신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저희 먹을까요? 짠! 맛있다.